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에는 나흘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각종 화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고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구름대가 다가왔습니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비구름이 오늘 전국을 뒤덮으면서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양이 적고 내리는 시간도 길지 않겠습니다. 건조함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나흘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0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8도에서 19도로 일교차가 몹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6도로 시작하겠지만 한낮 기온도 19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바다의 물결이 2.5m까지 일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또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질 텐데요. 다음 주 월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3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재수감되면서 포항시가 10년 전 만든 이명박 기념관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범죄자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미화하고 홍보하는 기념시설에 지금껏 수십억 원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갔는데요. 먼저 포항시의 이명박 기념시설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11년 포항시 흥해읍에 건립한 덕실관. 이 씨가 받았다는 농구공부터 현대건설 작업복까지 텅 빈 기념관은 이 씨의 일대기와 치적 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패한 대통령, 불법행위로 기소된 사람을 위해 왜 혈세를 낭비하냐며 시민들의 반발이 있어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직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국민들 앞에서 떳떳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가낸 세금으로 그게 관리가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덕실관과 함께 인근에 조성된 생태공원, 2년 전 리모델링 비용에 매년 건물 운영비까지 지난 10년간 70여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이렇게 수십억 원을 들여왔지만 방문객은 매년 반토막 나고 있어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간 15만 명까지 이르렀던 방문객은 갈수록 줄어들어 올해는 5천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없애버려야죠. 그만 그 기념관. 그러고 도로가에 있는 거 이누나 고향가랑 그거 다 막 뜯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고향은 무슨 고향이야? 이명박 여기 고향이 아니라요. 포항시는 덕실관 운영을 위해 관리 직원 1명을 배치해 관리 중이며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로 5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하면서 대통령 예우도 모두 박탈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막대한 시민 혈세가 드는 이명박 기념관을 포항시가 계속 운영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범죄자를 훌륭한 인물인 양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데 매년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을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장미쁨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 도곡동땅은 사실 굉장히 저 기회를 봐서는 참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당당하게 땅을 사서 내 이름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남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지만 10여 년 후 고향에서 밝힌 이야기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주 횡령과 뇌물 혐의로 선고된 17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이 씨는 전직 대통령이 아닌 수용자 신분으로 재수감됐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포항시는 역사적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며 이명박 기념시설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공적 시설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시민들이 이걸 올바르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 포항시는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념관 전시물도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고증 없이 일방적으로 미화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역사적인 가치도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남길 만한 내용이 아닌데 범죄자에 대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기념관을 짓는다는 거는 조금 예산 낭비도 되고 그거 보여줄 게 없잖아요. 기념관이라고 하면 보여줘야 되는데 뭘 보여줄 거예요? 이 씨가 처음 구속됐던 2018년에도 포항시는 14억 원을 들여 기념관을 리모델링했습니다. 또 포항시는 이명박 기념시설 운영에 10년째 매년 5,100여만 원의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설을 완전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기능과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등 대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운영 방식이나 기능 변화 등 시민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장기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도 이 씨를 범죄자로 확정한 만큼 포항시가 배짱 운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민 여론을 수렴한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9월 말 기준 포항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50만 3,731명으로 인구 50만 기준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50만이란 숫자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대도시 인정 기준을 50만 이상 도시로 정해놔 인구가 그 이하로 떨어지면 그동안 누려온 혜택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데요. 인구 지키기에 비상이 걸린 이유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의 인구 밀집 지역인 남구 오천읍입니다. 한때 6만 명에 이르던 오천읍 인구는 지난해 5만 5천여 명으로 줄었고 올해도 820여 명이 오천읍을 떠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북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았던 오천읍 중심가 곳곳에 빈 점포가 생기는 등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철강공단 침체와 환경 이슈, 열악한 교육 여건 등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가 지금 오천고등학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교육 문제가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젊은 엄마들이나 분들이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북구 쪽으로 많이 이사를 가는 상황이죠. 인구는 오천읍뿐만 아니라 포항시 전역에서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포항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50만 3,731명으로 지난해 연말보다 3,294명이 줄었습니다. 2017년 12월 51만 3,800여 명이던 포항의 인구는 매년 3,000명 가까이 줄어 현재는 50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속도로 인구가 줄면 내년 연말이면 포항 인구는 50만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정부 교부금은 47%에서 27%로 줄고 구청이 사라지게 됩니다. 구청이 사라지면 통상 구청마다 한 곳씩인 경찰서도 통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구 50만이 무너지면 지방자치법과 도시개발법 등 18개 관련 법률에 따라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61가지 권한이 사라지거나 경북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구 50만이 무너지더라도 2년간 유예기간을 준 뒤 대도시에 주어지는 권한이 사라지지만 지금 추세라면 분위기 반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자 포항시는 인구 유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나 포스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여기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서 장기적으로 좀 발전할 수, 인구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고 인구 50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위상은 크게 달라집니다. 인구 50만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을 잇는 동빈대교 건설 사업 기공식이 어제 오후 포항 송도부두에서 열렸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662억 원을 투입하고 사장교 형식의 교량과 평면 교차로 2곳, 접속도로 965m 등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특히 동빈대교는 해양국제도시 포항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 교량으로 건설되며 교량 중간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포항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포항 북구에서 포항철강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차량들의 출근길 교통정체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방침이 변경되면서 포항시도 내일부터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합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클럽이나 노래 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뿐 아니라 일반 상점과 마트, 백화점까지 확대됩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는 내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는 11월 13일부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고등학교 수업이 대학처럼 선택 과목 중심으로 개편되는 고교 학점제가 2025년부터 본격 도입됩니다. 각 지역별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경북에선 예천이 가장 활발합니다. 진로나 진학 방향에 맞춰 대학교 수준의 교양 수업을 미리 듣는 만큼 수업 집중도가 월등히 높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홍석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녁 어둠이 내려앉은 고등학교로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예천읍 자신의 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끝낸 뒤 차로 15분 거리인 이웃 고등학교로 다시 등교하는 겁니다. 수업 과목은 기초심리학. 점차 다양해지는 현대인들의 공포증 사례가 스크린을 통해서 소개됩니다. 이게 뭐 다 장애로 진단받냐 그건 아니고 6개월 이상 공포가 지속이 되고 학교 생활이라던가 일상 생활이라던가 대인관계가 힘들어질 정도로. 다른 교실에선 음대 기초 수업에 해당하는 청음 과목이 진행 중입니다. 일반고에서는 시창 청음이라는 수업을 교육과정에서 하지 않거든요. 보통 시창 청음이라는 수업은 예술고등학교 또는 음악 중점학교. 예천의 3개 고등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고교 학점제는 마치 대학생처럼 자신의 진학 방향에 맞춰서 전공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 빅데이터, 시창작 등 대학교 교양 과목 수준의 46개 수업에 470여 명의 학생이 참여 중입니다. 간호의 기초랑 심리학을 들었었는데 그것도 뭐 괜찮았어요. 네. 사람 인체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던 거를 수업 들으면서 알게 됐으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진로랑 관련된 구체적인 이제 그런 과목들을 배우니까 또 관심도 생기고 집중도 잘 되고 도움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엄연한 정규 수업이어서 학생부의 성취도가 기재되고 대입 전형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 학점제는 전국에서 시범 사업이 한창인데 현장의 만족도는 일단 합격점이란 평가입니다. 학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동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한다는 거, 그리고 그런 열정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수업에 있어서는 더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거.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범 사업 예산으로 대도시 전문가도 초빙하고 늦은 시간 하교하는 학생들의 택시비까지 지원됩니다. 그러나 고교 학점제가 확대되면 지방에선 강사 수급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양질의 강사 풀을 사전에 확보하는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공공기관에 지침을 내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하는 지역 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 1단계입니다. 그런데도 대구의 일부 구군에서는 단체장의 의지 부족으로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말썽이 많습니다.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시 달서구의 아동복지교사들이 일주일째 피켓을 들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단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벌써 3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희망 고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서구의 아동복지교사는 26명, 이 가운데 정규직인 공무직은 1명에 불과합니다. 예, 저는 지금 9년 차입니다. 9년 차인데 저희는 계속 1년마다 고용 불안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아동복지 교사의 임금은 국비에서 50%, 대구 시비에서 25%, 달서구청은 25%를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달서구청은 정규직 전환을 해줄 경우 교사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져 버리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신중히 검토는 필요하다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계약을 새로 해야 되는 교사들은 답답한 마음에 피켓까지 들었지만 단체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까지 안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에 원래도 처해 있었지만 저희가 권리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고용 불안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 북구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아동들에게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23명의 아동복지 교사 전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애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업무 중에 교사들이 사기를 갖고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쪽은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죠, 앞으로. 수성구도 18명 가운데 13명이 정규직으로 바뀌었고 중구도 6명 중 4명이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달성군과 서구, 동구, 남구는 달서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아동복지 교사의 정규직 전환.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의지 부족으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북도의회는 오늘부터 43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합니다. 오늘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오는 9일부터 2주 동안 도청과 출자 출연기관 등 87곳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입니다. 11월 30일부터 이틀간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질문을 하고 다음 달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고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구름대가 다가왔습니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비구름이 오늘 전국을 뒤덮으면서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양이 적고 내리는 시간도 길지 않겠습니다. 건조함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나흘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0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8도에서 19도로 일교차가 몹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6도로 시작하겠지만 한낮 기온도 19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바다의 물결이 2.5m까지 일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또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질 텐데요. 다음 주 월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3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